예,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오사부의 성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지난밤 미국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뭐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스닥이 2%대 하락,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이 되긴 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걱정을 하긴 했어요. 네, 우리 시장이 다우보다는 나스닥 시장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왜냐? 나스닥 시장에 대형 기술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나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회사들이 거의 급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강한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못 밀려도 1% 이상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강하다는 걸 감안을 해서.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강한 거죠. 미국 시장의 반도체 회사들이 박살이 났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은 약하긴 하겠지만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보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3050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같은 날 하락을 안 하고 올라갔다는 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서 좀 더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코스피 시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강하게 상승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저께 뭐 FOMC가 끝난 다음에 뭐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전 솔직히 그게 좀 의외였거든요. FOMC에서 별다른 뭐 언급이 없었어요. 시장을 크게 들어 올릴 만한.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특히 나스닥 시장이. 그리고 어젯밤에도 반도체 업종들이 그렇게 진짜 뭐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어제 바이든이 서명을 하면서 1달러하게 됐고, 아무튼 뭐 미국 시장이 뭐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개파락 이후에 쭉 끌어올렸습니다. 쭉. 굉장히 강한 거죠. 그것도 종가가 고가로 끝났어요. 종가가.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시장은 무조건 빠진다고 봤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좀 강하게 빠져가지고, 그런데 코스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뭐 조정은 여기서 좀 마감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그냥 쭉 강한 상승보다는 추세적인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잠깐 볼게요. 시장 수급을 보시면, 그 전에 여기 일봉에 보시면 제가 웬만하면은 제 예측을 이렇게 화살표로 해놓는데 오늘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뭐 제가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시장이 여기서 좀 밀렸다 갈지 그대로 갈지 요거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대로 가느냐 좀 밀렸다 가느냐, 그거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밀렸다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시장 보고 완전히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더 보겠다.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장 초반 정도만 보면 예, 단기적인 방향은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5,2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예, 금융투자가 한 1,400억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외에 예, 투신사모펀드, 보험 이쪽으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 쪽으로는 마이너스 400억.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오늘은 없었다고 봐야 되죠. 예, 대신 외국인이 5,200억을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시장은 뭐 우상향으로 보긴 하는데요.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일단 금융투자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지 어제하고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들이 시장이 뭐 3,050에 근접을 하는 상황에서도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지 예,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단 외국인 쪽으로는 예,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일단 삼성전자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삼성전자 좀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외국인만 좀 볼게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만 요날이 언제죠? 예, 10월 30일부터 10월 30일부터 좀 따져보면 외국인은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물론 사는 쪽이 더 많긴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1300억 2900억 1400억 뭐 220억 이렇게 매도가 중간중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쪽으로는 딱 하루 560억 빼고는 12억 뭐 요거는 12월 3일날 요거는 좀 뺄게요. 그 외에는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오늘도 130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물론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 빼고 다른 쪽에서 매도를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로 잡힐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앞으로 웬만하면 매수가 잡힐 확률이 좀 커요. 만약에 매도가 나오더라도 1,000억 원 내외. 예, 그렇다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외국인은 연속적으로 좀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을 비롯한 투신사모펀드, 은행, 뭐 보험 이쪽으로는 앞으로는 계속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은 그날은 가는 날이고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면 못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을 예, 첫 번째 종목 예, 사조 시푸드죠. 사조 시푸드. 오늘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오늘 밀렸어요. 예, 오늘 시작 자체를 마이너스 1.55% 정도에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좀 밀리긴 했는데 이 종목은 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단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좀 강하게 한 3, 4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이 종목은 예, 한번 좀 반짝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 종목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기타 쪽이라고 그랬죠? 기타. 예, 기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 줘야 이 종목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면은 개파락 이후에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별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데 기타 쪽에서 오늘 8,000주 정도 좀 들어왔어요. 뭐 큰 물량은 아니에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매도 한번 볼까요? 매도 없고 매수만 8,000주 들어왔네요. 예,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의미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일단 우상향에서 뭐 벗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신성통상인데요. 신성통상을 보면 한번 쭉 올라왔다가 조정을 쭉 받고 21선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72% 좀 상승이 나왔는데 기타 쪽으로는 이제 거의 좀 매수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여기 최대 주주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은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3거래를 연속으로 대주주가 매수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기간적으로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최근 3거래를 봤을 때 예, 오늘도 뭐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요. 올라간 위치는 굉장히 좋기는 해요. 예,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그림은 좋아요. 그림은 좋지만 수급적으로는 별 특징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내일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쪽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 주던가 아니면 기타 법인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던가 그러면은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간 내일은 좀 흐지부지한 모습이 나오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흐지부지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를 좀 볼게요. 카카오뱅크를 보면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이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어제 보면은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뭐라 그랬죠? 외국인 매도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수에 들어가셔도 된다. 단 분할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어제 한 20만 주 정도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오늘 44만 4천 주. 예. 그래갖고 오늘 정도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졌죠. 예, 어제 95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오늘 680만 주, 690만 주 정도 예, 매매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장이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종목의 거래량이 13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호가에서 540여만 주가 매매가 됐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이제 540만 주라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된 주식수가 4억 7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4억 7천만 주. 예, 그런데 동시호가 딱 10분 동안 전체 지분의 1%가 넘는 물량이 매매가 됐어요. 그것도 잠깐 요거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 모건 스탠리가 여기 5위 안에 없었습니다. 장중에는. 근데 한 방에 30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1위로 올라갔어요. 반면에 매도도 뭐 200만 주 이상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뭐 이들이 왜 이런 매매를 예, 동시호가에서 이게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락이었습니다. 하락. 얼마가 하락이었냐면 0.7%인가 0.8% 예, 그 정도 하락이었어요. 하락이었는데 갑자기 동시호가 들어가자마자 0.32에 한 100 몇만 주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매매가 된 거죠. 예.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는 62,700원이었어요. 62,700원. 근데 동시호가에서 54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1,200원이 올라갔습니다. 1,200원. 거의 한 2%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2% 정도가.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뭐 오늘 조금 사셨다면 내일도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사셨다면 내일 좀 사셔야 되고 오늘도 안 사셨다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는 이 종목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카카오뱅크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으시라고 그랬죠? 예, 외국인의 매도가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반대로 기간적으로 좀 매도가 좀 적지 않게 나오기는 해요. 어제도 한 11만 8천 주, 오늘은 35만 8천 주, 35만 9천 주 정도 좀 나왔는데 어차피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집중적으로 사요. 집중적으로. 기관 쪽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통일되게 쭉 다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을 보면요.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서로 흔히 말하는 의견 통합이 안 됩니다. 기관은. 근데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사요. 한번 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예, 요번 주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예,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방향성을 못 잡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예, 뭐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떨어졌다고 해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할 시점은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저희가 걱정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워낙 삼성전자가 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뭐 웬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뭐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죠.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일은 없을 거라고 당분간은. 예,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도 당분간은 시장이 뭐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밀리거나 그럴 지금 상황 자체가 주변 여건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는 내일 주식 강의 동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